마감 브리핑입니다. 최현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제가 코스피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코스피가 2000선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부담감을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코스닥이 다시 또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번 주 중반부터는 계속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있을 거다라고 계속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형주 쪽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금일 코스피 시장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다라면 코스피 시장의 매물 소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관 쪽의 펀드 환매 압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일단은 2000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저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2000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내지는 이 부분을 저항대로 인식한다,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전 동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2000포인트대의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들의 매매가 좀 약해지는 거,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상당히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가 연속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이미 돌파를 해놓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 있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가 올라와도 2060 내지는 이 위에 있는 큼큼이 지난번에 있었던 저항 때 정고점 자리들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해서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인 투자 심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0고점 근방 자리를 갖다가 돌파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전일 같은 경우에 윗골이 좀 달고 내려왔지만 사실상 이제 0고점을 돌파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투자들의 심리 자체는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상당히 좀 컸었던 그러한 우리나라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들의 매도 그리고 또 기관에서는 펀드 환매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시기가 몇 번이나 지난번에 1970 찍었을 때도 그랬고 또 이 앞에서 2000을 찍었을 때도 그랬고 이러한 부분들이랑 같이 연계되고 상당히 좀 불안한 움직임을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을 확인하고 베팅하자라는 기관들의 심리도 조금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를 좀 보였고 그게 또 조정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 자체도 4월 달에 실적을 좀 확인하고 베팅해도 늦지 않다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작용하면서 이 부분이 펀드 환매랑 같이 맞물리고 기관 투자자의 그러한 심리들이 작용하면서 매도 구간이 나타나면서 조금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통신의약품, 의료정밀, 음식료 순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업종 오늘의 업종으로 꼽으시나요? IT 업종 보았습니다. 네, IT.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전기전자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 IT 부품 쪽의 흐름이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의 IT 부품 업종 오늘 상승폭이 컸죠.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의 부품 업종도 상당히 상승폭이 좀 컸고요. 오늘 IT 업종들은 전통적인 IT주들의 강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IT 업종들이 그간에 이제 IT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 좀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이미 상방을 뚫어내면서 올해 연고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1월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막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그 합병 이후에 하락을 좀 주다가 금융시장의 양봉을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보게 되면은 움직임 자체가 고가권부터 계속 120평까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금융시장의 양봉으로 좀 돌아서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고가권을 갖다가 122평 위로 올리면서 지수를 잡아 올렸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 조정을 주는 동안에 IT의 주변 섹터가 좀 강세 구조를 좀 보였고요. 그게 IT 부품주로 나타나고 그리고 IT 주변주로 나타났다. 그래서 매기가 약간 확산되는 정도의 포지션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꼽아주시죠. 금일 종목은 제가 한 종목을 따로 뽑지 않고요. 전일 이제 앵커님이 코스닥의 상대적 시장의 강세라고 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실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에 착안해서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 부분 정말 짚어주셨으면 했어요. 중요형주를 계속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연고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시장의 좀 주도주가 뭐 부각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주도 시장이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좀 힘들지만 그냥 시장의 시세로만 딱 따진다라면 코스닥 시장이 분명히 주도 시장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대안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코스피 시장이 매물 소화가 고점이 돌파되고 나서 어제 오늘 이제 음봉 그리고 또 하락을 하는 구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대안으로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까지도 오히려 코스피 시장이 저런 식으로 좀 둔해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면 코스닥 시장이 대안으로서의 움직임이 계속될 거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이 1위인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 쇼핑, CJ E&M 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고점, 그러니까 1월달 고점 자리가 49,000원대 상단인데 그 부분이 일단 돌파를 시켜놓고 옆으로 좀 쉬고 있는 그러한 구간을 좀 보이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연고점은 진작 돌파, 1월달 고점 진작 돌파했지만 3월달에 고점 만들어놓은 36,700원 자리를 갖다가 이평 밑에서 주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배열 구간으로 다시 이평이 위로 올라와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월달 고점인 56,600원 자리에 고점이 찍혀져 있긴 하지만 단기 이평들이 다시 다 상방으로 돌아선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CJ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62평이 꺾여 있는 상황이고 122평은 상방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120평 밑에는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살아올려오려는 움직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M 같은 경우에도 3월달 고점이 47,000원에 찍혀져 있지만 오늘 46,500원으로 양봉하나면 또다시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신고가 구조를 다 갖고 있습니다. CJ 쇼핑 같은 경우에 물론 신고가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1위, 2위, 3위 그리고 5위까지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단발적으로 이 자리에서 꺾이긴 조금 힘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서 상대적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의 전략 짜볼까요? 한마디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중형주 위주의 지수 포지션 구축을 이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간에 아마 대형주 눌림목 자리를 한번 잡자라는 말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또 상황 브리핑을 시청하신 분들이 대형주는 도대체 언제 사라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는데 다음 주 정도가 한번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만기를 앞두고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니까 다음 주 정도에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를 해주시고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더라도 눌림목 주는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적인 매수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런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62평까지 못 올라온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니까 그쪽 좀 보시면서 다음 주 대형주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형주의 눌림목 매수 기회 이번 주 후반에 올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 후반보다는 다음 주로 좀 더 연장해서 보자고 하시네요. 다음 주 쪽에 이 코스피 쪽의 대형주 타이밍을 잡아보겠다고 했고요. 지금 당분간은 중형주 위주의 지수 포지션 구축이 유리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마감 브리핑 최원준 전문가였습니다.